저는 이제 경기도 여주에 세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석교사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제목이 디지털 기반의 깊이 있는 수업과 성취평가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저기 지금 깊이 있는 붙였잖아요. 국어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원래 깊이 있는 저 붙이는 게 맞나요? 떨어뜨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붙였을까요? 제가 저 맞춤법을 몰라서 붙였을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용어가 붙여 쓰는 거예요. 왜 붙여 썼을까요? 그리고 교육부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2022 개정교과정에는. 근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수업이라고 했을까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교사의 수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한 거고, 교육부는 당연히 학생 중심이겠죠. 그러니 깊이 띄고 있는 학습이라고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했는데 디지털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왜 디지털 기반일까요? 디지털을 활용한 게 아니라 디지털 연계도 아니고 디지털 활용도 아니고 왜 디지털 기반일까요? 디지털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사이드인 거죠. 그러다 보니 디지털 기반,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취평가, 평가라는 말을 쓰면 되죠. 왜 성취평가라고 했을까요? 성취평가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중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1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고등학교는 그거보다 좀 더 늦게 시작됐겠죠. 근데 우리는 성취평가를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취평가가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과정 이번에 그 성취기준별 성취수준 나오는 것도 국어도 보고 다른 교과도 다 봤을 거잖아요. 저는 발표하기 전에 사실 미리 받아서 봤었어요. 근데 미리 받아서 봤을 때 제가 국어인데도 불구하고 국어 써놓은 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를 봤는데 다른 교과도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사회과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영어과는 딱 간략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수학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을 봤더니 정말 과학이구나. 과학은 너무 체계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따다닥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교과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 교과를 먼저 보시고 과학 교과를 보시면 비교가 돼서 이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펄킨 교수님 다 아시죠? 스탠포드 대학의 펄킨 교수님이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저기 스탠포드 에듀를 들어가셔서 질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질문을 작성을 해보셔서 내 질문이 몇 단계인지, 이건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얘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적 질문이라고 쓰고 논쟁적 질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실적 질문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일반적으로 잎사귀는 왜 초록색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의 질문 레벨은 레벨 1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답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봤어요. 하늘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초록색이야 할 때는 답이 딱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노랗게 변할 때는 이 세상의 변화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할 때는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다양한 열려있는 답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This question is level 5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발음 너무 좋지 않나요? 5단계래요. 그러니까 수준이 가장 높은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제가 5단계 질문을 한 거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질문이 필요한 거는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한 거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야 하고 사고력을 당연히 증진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능력을 검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게 만들면 아이들이 질문을 잘 하나요? 못 하잖아요. 단답형으로 해놓고는 그게 탐구 질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탐구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제를 선정해놓고는 탐구한다고 하기도 하고 등등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바로잡아주는 게 누구냐면 우리 교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서 2022에서는 교사의 질문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도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적절하게 탐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경기도 교육과정에 그래서 심층 탐구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지향하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실제적 평가로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건데요. 수업에 활용하는 에듀테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얘기도 해야 되죠? 평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수업에 대한 에듀테크 디지털은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평가에 대한 거는 없더라고요. 자, 평가는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거 많이 활용하시던데요. 고등학교가 이게 활용이 잘 안 돼서 여기 지금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네요. 이게 클리퍼라고 하는 경기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부터 했었는데 이 클리퍼가 지금 AI 생성형 평가 시스템이잖아요. AI 생성형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채점 안 해도 되는 거죠. 누가 채점을 하나요? AI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중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작년부터 활용을 했지만 얘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2년 후면 채점을 자동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수학과는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사실 몰라요. 영어과 선생님들은 너무나 활용을 잘 하신대요. 왜냐하면 단어 시험을 봐도 얘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국어과인 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얘가 채점했다고 해서 얘 채점 점수랑 제가 채점한 거랑 일치가 되진 않습니다. 얘는 기계죠. 기계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인간이잖아요. 누가 좀 더 후할까요? 경계선상에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에 점수를 더 주시나요? 높은 걸 점수를 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얘는 얄짤없어요. 아니야? 그럼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저보다 더 낮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얘를 100% 믿으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선생님들을 좀 더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가에서도 에듀테크는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업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평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실질적으로 AI가 채점해 준 거나 또는 내가 채점 안 해도 스스로 채점해 주는 거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취평가라고 하는 건 성취평가잖아요.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성취 기준에 기반하라는 얘기잖아요. 성취 기준에 기반한다는 건 성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취 기준이라는 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구체화했다고 했잖아요. 성취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을 2022에서 뭐라고 했나요? 지식 이해라고 했죠. 그럼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만 있나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과정, 기능이겠죠. 그거를 통해서 학습자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럼 그게 뭔가요? 가치, 태도인 거죠. 그게 다 혼합해서 나와야 되는 게 성취 기준이겠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는가? 그게 이제 지식의 과정이랑 가치, 태도인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정한 준거에 따라서 A에서 E까지 성적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저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A에서 E까지는 누가 정하나요? 우리가 정하진 않았잖아요. 누가 정했어요? 국가가 이미 정해줬잖아요. 국가에서 얘는 90% 이상은 A야. 90에서 80 사이는 B야. 뭐 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줬을 거잖아요. 그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미리 정해줬으니까 그게 준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취평가는 준거 참조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취평가제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6가지 정도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성적표 표시는 아까 보셨잖아요. 저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A가 7.3%예요. 1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아이들은 이제 A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근데 20%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우리는 잠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30%도 가능할 것 같아? 우리 학교도 수준이 높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